여러분, 요즘 반도체 주식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갑자기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도대체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뉴스 헤드라인 뒤에 꼭꼭 숨어있던 진짜 원인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삼성전자가 거의 5% 가까이 빠졌고요. 와, SK하이닉스는 무려 6%가 넘게 폭락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상황은 마찬가지고요. 정말이지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물었죠. 도대체 범인이 누구야? 그랬더니 모든 뉴스가 일제히 한 곳을 딱 지목합니다. 바로 구글이 발표한 터보차지라는 새로운 AI 기술이었어요. 이게 앞으로 메모리 수요를 확 줄여버릴 거라는 공포, 바로 이게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겁니다. 그런다 말이죠. 정말 그게 다일까요? 뭔가 좀 석연치 않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설명 뒤에는요, 사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한번 파고들어보죠. 이 널리 알려진 이야기, 그러니까 구글 터보 차지 때문이라는 이 가설의 허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장 반응이 좀 이상했거든요. 이걸 보시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보세요. 불과 며칠 전에 엔비디아가 터보차지보다 어쩌면 더 강력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했어요. 근데 시장은요? 정말 조용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엔비디아는 메모리 칩을 쓰는 공급자잖아요. 우리 기술이 좋으니까 AI 더 많이 쓰세요. 그럼 메모리도 더 필요해지겠죠? 이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구글은 얘기가 완전 다르죠? 구글은 메모리를 사서 쓰는 사용자, 즉 수요자란 말입니다. 쓰는 쪽에서 우리 이제 메모리 덜 써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시장은 이걸 이제 수요가 끝장나는구나 하는 직격탄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패닉에 빠져버린 겁니다. 똑같은 기술 이야기인데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구글 뉴스는 그냥 작은 불꽃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뭐였냐? 바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대한 화약고가 이미 시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구글은 그냥 거기에 성냥불 하나를 던진 것뿐이죠. 자, 그럼 그 화약고의 정체가 뭔지 이제 진짜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실리콘밸리의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월스트리트. 거기서 조용히 골마터지고 있던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이 문제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자그마치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6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거래한 사모대출 시장에 바로 그 화약고의 정체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도미노가 어떻게 연쇄적으로 쓰러졌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1단계, 사모대출 펀드에서 패닉이 시작됩니다. 투자자들이 내 돈 당장 내놔 하고 달려드는 거죠. 그럼 2단계, 펀드는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채권을 시장에 마구 내다 팔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3단계,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반대로 미국 국채 금리는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럼 4단계, 이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한 헤지펀드들이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마진콜 상황에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이때 헤지펀드들이 뭘 가장 먼저 팔았을까요? 맞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고 마침 구글 터보차지라는 그럴싸한 매도 핑계까지 생긴 반도체 주식에 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시나리오였어요. 이게 그냥 상상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요, 역사상 처음으로 펀드 환매를 막았습니다. 블랙스톤은 임원들 개인 주머니까지 털어서 4억 달러를 긴급 수혈해서 겨우 막았고요. 블루아울 캐피탈은 아예 돈 못 내죠 하고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지금 거대한 댐 곳곳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요.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바로 직전에 나타났던 바로 그 신호,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라는 뜻이죠. 자, 원인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계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의 대응 전략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 회사는요,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SK 하이닉스를 볼까요? 지금 AI 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무려 63%예요. 거의 독주 체제죠. 심지어 이번에 문제가 된 구글의 차세대 칩에도 첫 공급사로 들어갑니다. 기관들도 이걸 아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하이닉스를 사들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솔직히 지금 HBM 경쟁에서는 좀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회복은 2026년은 되어야 가능할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 삼성전자는 섣불리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실적 발표를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일종의 복지부동 전략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앞으로 시장을 볼 때 뭘 체크해야 하는지 4월의 감시 목록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키를 쥐게 될 겁니다. 이 날짜들은 휴대폰 캘린더에 바로 저장해 두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4월 1일 WGBI, 즉 세계 국채 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4월 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HBM 수주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23일에는 논란의 중심이었던 터보차지의 실제 성능 데이터가 공개되고요. 그리고 대망의 29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날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자, 이건 비성벨이 울리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신호가 보이면 정말 바짝 긴장하셔야 해요. 첫째, 3호 대출 부도율이 8%를 넘어간다? 둘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아래로 도무지 안 떨어진다? 이러면 유동성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보차지 성능 데이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 이러면 기술 공포가 다시 한번 시장을 덮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신호가 보이면 이제 슬슬 반등을 준비해야겠죠?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청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가 돈을 더 풀겠다, 즉 양적 완화 같은 걸 시사한다거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잠잠해지면서 유가가 $100 아래로 뚝 떨어진다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최후의 보루, 연준이 직접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이건 아주 강력한 반등 신호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 즉 유동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책도 결국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네, 역시 돈, 즉 유동성 공급에서 나올 겁니다. 시장은요, 이성적인 사실보다는 비이성적인 공포에 휘둘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공포의 민낯,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자, 이 팩트를 손에 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